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 기업, 바로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림지주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급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급 분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 눈에 띈 날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연기금이 이렇게 대량 매수한 날 2월 22일에 이제 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어요. 하림지주라는 회사가.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긴 윙꼬리가 달려서 이거 좀 어렵겠다. 단기에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매물 때문에 이제 또 한참 조정을 주겠다 했는데 며칠 조정을 주지도 않고 바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다 하고 계속 수급을 관찰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 조정의 1등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연기 날 때까지 맞아야 되는 연기금이 요 종목은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림지주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림지주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림지주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요, 사업 영역이 있는데 사업 영역에 주요 계열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계열사를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바로 펜오션입니다. 하림지주의 계열사 중에 주요 계열사 한 곳이 바로 펜오션인데, 여러분 최근에 펜오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끝도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금 HMM과 더불어 펜오션 이 양대 마차의 그 해양 관련주들이, 해양 선박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 펜오션의 대주주가 바로 하림지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자, 주요 계열사예요. 펜오션뿐만 아니라 사료로 유명한 제일사료도 있고요. 그리고 하림도 있어요. 닭고기 공장. 하림도 있고, 거기다가 선진 돼지고기. 하림이 닭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선진포크 유명하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선진포크 되게 유명하잖아요. 선진포크도 하림의 계열사였고, 또 최근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은 팜스코도 하림의 계열사이고, NS도 홈쇼핑까지 정말 알짜 기업들만 모아놓은 하림이었습니다. 하림홀딩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펜오션이나 선진이나 이렇게, 특히 펜오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요.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벌크션과 선박 운임이 폭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펜오션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주이자 코로나 팬데믹의 또 수혜주이기도 한 이 선진과 하림 그리고 팜스코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회사가 심상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IBK의 김장원 애널리스트께서 2021년 1월 7일 작성해 주신 하림지주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사업과 계열 구도를 변화한다 해서, 사업 영역 확장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료 사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했고, 식품 사업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특히 올해 성장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림산업과 HS푸드의 HMR 사업이다. 햇반, 면류, 육수, 육가공 등 HMR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난해 모두 준공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계열사 가치 상승에 의해서 지주사 저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 가치 대비 지주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사 주가 상승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12,000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출은요, 2020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조 9,3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오히려 증가했죠.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는 3.6% 감소했는데, 증가한 식품 사업이 12.8% 증가했기 때문이고, 해운가에 원래 근데 전 분기 대비 감소한 이유가
해운과 식품이 감소했는데 해운은 수익을 유지했는데 식품 사업이 부진했다. 그리고 그러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의 증가로 수익성을 유지했고 사료도 국내외 양적 성장으로 선방했다. 수익성이 부진한 식품 사업은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성장이 지속될 해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의 증가로 전 세계 곡물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2020년 운영선대는 3분기 기준으로 215척으로 2019년 대비 연간 24% 증가했고 앞으로도 10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네. 그랬고 자 사료 사업 특히 사료 고품질 사료 기술력으로 해외 진출이 눈앞에 있는데 해외 시장 매출은 최근 3개년 연평균 28%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 사업은 아까 보셨죠? 선진 포크 그런 것처럼 양돈 사업 계열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혁신 사업을 해외 비중을 확대할 것이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하림지주라는 회사가 저도 놀랐는데 요 이제 레포트를 보면서 하림지주가 대단히 알짜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최근에 선박 운임 폭등과 관련해서 페노션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페노션의 대주주가 하림지주였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진 포크 아시죠? 네, 마트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료업체 중에 하나인 제일사료, 그리고 팜스코, 거기다가 NS 쇼핑까지 각 계열사마다 다 알짜 회사들만 구성돼요. 물론 하림도 우리나라에서 닭고기 하면은 바로 하림을 떠올릴 만큼 하림까지 많은 제일 좋은 계열사들이 다 알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알짜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하림 지주가 어마어마한 데 비해서 현재 하림 지주의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림 지주 향후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 수급 보시면요. 제가 이날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있었던 날부터 하림지주의 주가를 관찰했는데 요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단기 고점에 여러분께 이런 종목을 추천했다가 혹시 잘못해서 여러분이 또 물리기라도 하면 저도 미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것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더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있는데, 연기금이 사니까 다른 기관들도 따라 사는 거죠. 투신, 사모, 금융투자까지 골고루 이렇게 기관들이 같이 따라와 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에서 가장 돈이 많은 곳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근데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기관들도 같이 사게 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장 끝나고도 기사도 나왔지만 제가 누네이 백광산업을 예전에 찍어 드렸어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때가 요때쯤이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계속 연기금이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연기금이 많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연기금이 샀던 이유가 밝혀졌죠. 바로 이런 기사가 났죠. 고순도 염화수소도 탈일본 반도체 소재 국산화 거침없다 해서 백광산업이 삼성전자 품질 평가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양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그동안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고순도 염화수소가 국산화되는데 이것을 백광산업이 개발했고 백광산업이 삼성전자와 함께 고순도 염화수소를 개발해서 국산화한다. 그래서 품질 평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미 이 영상을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4일에 이미 백광산업이 기관 매수가 심상치 않고 특히 연기금 매수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얘가 아마 국산의 그 염화수소 같은 경우 이런 식가액 같은 것을 아마 개발하지 않을까. 이 화학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찍어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런 뉴스가 났죠.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께서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될지를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백광산업이나 혹은 하림지주처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 수급이 가진 의미, 그리고 이 수급을 통해서 이 회사가 가진 모멘텀 등을 개발하고 빨리 포착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주가 추이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기금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나니까 기관들이 계속 딸려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수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 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21선 깨면 올리고 깨면 올리고 깨면 올리고 이번에 또 깨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걸로 봐서 거래량 터진 것 대비 나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5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눌리면 21선 혹은 21선 아래에서 한번 더 매수한 다음에 중기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홀딩 하시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5일선과 21선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은요, 그 메타버스 테마라든지 이런저런 테마들, 메타버스 테마나 쿠팡 테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많이 실현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막 수익률 인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또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률 인증을 하기는 좀 뭐한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날마다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배우면서 하실 분들은 장중 라이브와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할인주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